네, 오늘 깨부책 학당 초대 손님은 우리 학교 30일의 졸업생인 이상일 용인시장님 모셨습니다. 국회의원도 지내신 우리 이 시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계에 오래 계셔서 보도자료도 직접 쓰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용인의 르네상스를 열겠다 이런 목표로 용인에서는 노래하는 시장, 또 그림 읽어주는 시장, 책 읽는 시장 이렇게 통한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깨부책 학당이 이제 이 시장을 모셨는데 만나 뵙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아주 뭐 동문회까지 시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모교에 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초대받는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짧긴 합니다만은 내가 이 8개월 동안 요거 하나는 해놨다 하고 뭐 네. 자랑하실 만한 성과가 있다면. 네. 일단 시민들께서 상당히 큰 지지를 보내주셔서 용인 특례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요. 가장 큰 성과 하나 꼽으라면 우리 용인의 동천동에 고기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게 될 텐데요. 이 성남의 대장동과 연결되는 다리인데 거기를 주말에 지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거기가 완전히 그냥 네, 엄청난 교통 체증을 빚어진 곳인데요. 물론 성남 쪽에 좀 반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확장을 하고 다리를 새롭게 이제 건설을 하면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분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대장동 쪽에서 이제 빚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성남시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좀 했었는데 이거는 성남에 계신 분들도 또 그 용인 고기동 쪽으로 식사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기투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를 대폭 확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용인에 6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 처인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좀 탈바꿈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 민선 7기 시장은 실패를 했지만 저는 국토교통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 받는 그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선 스마트 재생 분야로는 유일하게 용인 중앙시장과 그 주변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시비까지 들여서 한 650억 정도를 4년 동안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까지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용인 특례시라고 지금 지칭을 네. 하시는데 이제 네. 특례시로 이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1년 좀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하고 그러면 이제 광역시가 있고 특례시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시가 있고 네. 특례시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간단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광역시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광역시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보다는 인구가 훨씬 많은 대도시가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가 특별히 많은 100만 이상의 도시, 그러니까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의 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시에 좀 걸맞는 행정 재정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정한 게 많습니다. 물론 부시장을 하나 더 둘 수가 있고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그런 권한은 부여가 됐고 물류단지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권한 등이 오긴 했는데 보다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의 자율성을 이제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특례시장 협의회 대표 회장인데요. 그런 노력을 하고 특례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가운데 광역시로 지정되지 않은 4곳, 네.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은 특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이제 중앙정부가 작년에 인정을 했고, 좀 더 자율성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더욱더 열겠다. 그래서 지방 자체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입장은 천명이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권한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 19대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의정 활동도 해보시고, 이제는 이제 시장이 되셨으니까 이제 시정을 또 운영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게 좀 나으신가요? 그러니까 또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시장을 하겠다,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일단 선택을 하겠다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어떤 공공의 활동을 한다면 국회의원 쪽이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시장 일은 그 용인 특례시가 지금 지난해 예산 집행된 게 특별회계까지 하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 특례시에 소위 공무원이 한 4천 명 되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 한 2, 3천억이 더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 문제를 시장은 직접 이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주로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의 이제 민원인들 만나서 시의 그 민원의 입장을 전하고 하긴 하는데 국회의원은 한정된 지역의 활동만 하는 것이고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4개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그 정도로 인구가 110만에 육박하니까 많고 또 지역도 서울의 98%에 해당할 정도로 넓고 해서 시장이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주말에 각종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작은 행사는 제가 못 가지만 중요한 행사들은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평일은 평일대로 정말 바쁜데 주말에 잘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되지만 그래도 선출해 주신 우리 시민들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는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린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노래하는 시장, 또 그림 읽어주는 시장, 그다음에 책 읽는 시장 이런 평판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런데 그림을 읽어준다, 또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이런 평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책을 제가 직접 읽어드린 적은 없고 이런 일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늘 시간이 좀 있을 때 직접 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비롯해서 기타 희곡을 예컨대 줄리어스 시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이런 희곡들을 제가 그림을 다 찾아서 또 희곡을 다 읽어서 그 그림에 합당한 장면들을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셰익스피어 작품에 있는 아주 훌륭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핀포인트해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햄릿을 한 15분 정도 만에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어왕, 오델로, 맥베스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소문이 나서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하기도 했고 네.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톱 10 경매 기준으로 예.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 톱 10 이런 걸 선정을 하고 계속 제가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또 비공식 매매로 이렇게 비싸게 팔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같은 데나 이런 데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 하고 그냥 파일만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톱 10을 이야기하면서 비공식 매매로 또 고가에 팔린 작품들 이런 걸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작품을 그린 화가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 10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톱 10, 한국에서 제일 비싼 그림 톱 10을 한다면 그림을 한 120, 30장 정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하고. 문화 쪽으로 지금 이제 네. 일종의 특화가 돼가지고 특화를 네. 하셔서 아주 그쪽 관심사를 아주 잘 뭐랄까 업데이트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또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뭐 거의 평생 하다시피 했는데 문화부 기자 한 적이 없고요. 근데 틈틈이 이렇게 그림을 좀 좋아해서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제 스스로 파일을 만들고 또 저는 우리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음악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때는 정말 많은 가곡들을 배웠습니다. 그 뭐 독일 가곡도 배우고 이태리 가곡도 있었고 그랬죠. 한국 가곡 제가 한 100곡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러시고. 그래서 그 그림과 음악이 서로 영감을 준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음미를 음미하다, 음악과 미술을 음미하다, 테이스팅하다,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특강도 하고 좀 다양하게 특강을 하고요. 대학원 특강 요청 받을 때는 뭐 리더십과 상상력 이런 특강도 했고 저는 뭐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안보 특강도 했고 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면 특강료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6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특강료 받은 거는 작년에 전부 기부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여튼 문화 활동까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다방면에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깨부책 무대라고 저희 UCC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UCC 무대에 그런 특강도 좋고 아니면 뭐 좋은데 뭐 하나 하시고 싶으시다면 뭐 하나 하시고 예, 특강은 좀 그림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오페라 뮤지컬, 뭐 가곡 이런 걸 좋아해서 한 번도 성악을 배워본 적은 없는데 남들은 아마추어 중에는 뭐 조금 괜찮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에 이 굉장히 큰 아트홀이 있습니다. 포운 아트홀이라고 공연장이 있는데 올해 용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신년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서 무대에 올라서 오페라 아리아 한 곡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저는 우리 시민들이 트로트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좀 다양성을 좀 즐기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이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키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프라노 곡인데 오미오 바비노 까로라고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조수미 씨 노래로 들으시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노래인데 아버지 원망하는 노래인데 사실 그거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자니스키키가 주인공인데 자니스키키의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딸의 남자친구의 뭐 가족들 별로 썩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사귀는 걸 흔쾌히 생각하지는 않는데 딸이 이제 너무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을 반대를 하면 이 피렌체의 아르노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키오 다리라고. 피렌체 가시면 꼭 가셔야 하는 다리인데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만난 곳. 그 베키오 다리에서 아르노강으로 내가 투신하겠다. 아버지를 협박하는 노래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노래가 뭐 저는 뭐 옛날부터 많이 듣고 해서 이태리어로 한번 불렀습니다. 뭐, 예.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소프라노 음세 그러니까 예, 음역대인데 어떻게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하시면 자랑하시면 뭐 아마추어 수준은 넘어가시는 아닙니다.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 UCC 무대에 한번 좋은 노래 한번 들려주고 가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공통 질문이거든요. 이거 이제 아까 그렇습니다. 5개 정도는 예, 이제 예, 오시는 분들마다 네. 이제 서울고 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리운 서울고 동기 어떤 분입니까? 예. 그리운 동기가 몇 있는데 벌써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 보고 싶죠. 그런데 아직 어딘가 있는데 못 만나는 동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4반 아주 친한 동기인데 그 친구가 제게 너는 기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 기자를 선발하는데 어플라이를 한번 해라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석사장교를 마치고 막 제대한
때였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기자를 뽑는다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알려줘서 그 당시는 언론고시라고 해서 그렇죠. 상당히 경쟁률이 뭐 셌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한번 재미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 친구가 저 제대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청평에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뭐 술도 한잔 하고 자고 다음 날 시험 보러 저는 가야 되는데 시험 보려면 청평에서 첫 번째 열차를 타고 태릉역에 내려서 또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그때 제 기억에 중대 사대부고에서 시험 봤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냥 너 시험 보러 가라고 발로 차고 깨워서 30일에 예, 우리 오승택이라는 오승택 친구인데요. 예. 우리 모임을 뭐 대학 시절에도 늘 같이 하고 또 부부끼리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쨌든 인생 행로를 좀 어떻게 보면 예. 결정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작용하신 지금 분이에요. 돌이켜 보면 기자 생활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태어나도 기자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부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자치단체장까지 됐으니까 그 친구가 제 인생을 어떻게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이 인생의 어떤 진로는 우연히 결정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약간 잘 이런 길로 이끌어준 것 같아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좀 짧게 답변 주시고 네. 잊지 못할 은사와 못 잊으시는 이유. 예, 역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최병옥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한평입니다. 한평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서울에 와서 교통사고 당하고 2학년 2학기가 없을 정도로 병원에 있었고 또 전학 가고 해서 이 서울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중학교를 3학년 때 이제 좀 뒤늦게 전학 가서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참 지도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배우다가 서울 왔더니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간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울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긍지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고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에피소드. 예, 그 3학년 때 저희는 그때 그 당시는 또 진학 지도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문과 이과 저는 문과였지만 이렇게 한 40명 정도 매달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중에 문과 전체 40명 정도를 이제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특별 지도를 더 하시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꼭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다음 이제 시험 때는 몇 등 할 건지를 써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하향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지원은 못하게 하고 꼭 더 높은 등수를 이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그 목표와 미달이 되면 이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써낸 것보다 한 10몇 등 더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대 이상 맞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같으면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 시절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더 회초리 때려서라도 어쨌든 더 교육을 잘 시켜달라 이렇게 하던 시절이죠. 서울고의 추억은 어쨌든 좀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좀 엄하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걸로. 예. 서울고는 나에게 무엇이다. 요 가로를 채워주신다면. 저는 제게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중앙일보 기자를 같이 했습니다. 동명여고 졸업했고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저보고 아니 똑같이 추첨을 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뭐
서울고 나왔다고 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냐고. 예.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고 입학을 해서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면서 제가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대학 가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 서울고 동문들 훌륭한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특히 선배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기자로서 취재 활동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한 이 어떤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디 다니면서 뭐 서울고 졸업했다는 걸 좀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서울고 시절에 나는 무엇을 얻었다? 예,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유식한 채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얻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뭐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개인 경험의 시간, 그거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고 3년, 그 3년은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제게 너무나 많은 좋은 추억을 남겨준 시간이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시정 활동도 굉장히 바쁘실 테고, 정말 뭐 주말까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바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상희 시장님. 그래도 우리 또 서울고 동문 위에서 UCC에 이렇게 저희 깨부채 각당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용인시 위에서, 용인 특례시 위에서 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네. 또 발전시키는 그런 시장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